지금 한국에서 해외 거래소가 하나둘씩 막히는 흐름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움직이면 자산이 갇힌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안에라도 옮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트겟을 쓰시는 분들은 더 예민하게 보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힌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설치만 불편한 수준이 아닙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이라 어느 날 갑자기 접속 자체가 끊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비트겟에 자산이 남아있다면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기는 쪽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늦게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비트겟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얹혔습니다.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히는 형태로 바로 체감이 온 겁니다. 또 하나의 배경으로 세금 이슈도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해외 거래소는 과세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당장 설치된 앱이 돌아간다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와 기능 개선이 끊기고 다음 단계로 접속 차단이 올 수도 있어 흐름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안전 쪽으로 가려면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두는 선택이 깔끔합니다. 거래소가 흔들릴 때는 내 열쇠가 내 자산을 지키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막막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 자체가 어려워졌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는 흐름이라 시작부터 길이 좁아진 상황입니다. 우회 접속 방법도 언급은 됩니다. VPN을 쓰는 방식 같은 길이 있지만 보안과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성격이라 마냥 편한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나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향후 세금까지 고려하면 매력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흐름이 따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 5개 거래소를 비교 분석해 두었고 이동 동선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5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되며 수수료 부담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 초보자도 진입 장벽이 덜합니다. 게다가 가입 이벤트로 $100를 지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혜택이 빠르고 어떤 곳은 기능이 강하니 본인 스타일에 맞춰 고르시면 됩니다. 이 5개 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처럼 문이 조금씩 닫히는 시기에는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본 단타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롱을 잡을 때와 숏을 잡을 때의 기준을 머릿속에 뼈대로 세워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전부인 날이 많습니다. 같은 방향을 봐도 진입이 늦으면 수익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먼저 개념부터 단단히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하는 쪽, 쉽게 말해 올라가는 방향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입니다.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진입해서 내려가는 방향에 베팅하는 구조이며 하락장에서 손이 아니라 기회로 바꾸는 핵심 도구가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감정 진입입니다. 차트가 소리 지르듯 흔들릴 때 내 마음이 먼저 뛰면 타점은 흐려지고 손절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호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롱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동시에 맞물리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함께 올라가는 흐름은 상승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보는 신호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는 골든 크로스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면 시장 신뢰가 붙는 그림이라 상승이 더 뻗을 가능성을 높여 롱 진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만 올라가고 거래량이 힘이 없으면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느낌이 됩니다. 그럴 때는 롱을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신호가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뉴스 흐름은 단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매수 심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 재료가 나올 때 차트까지 상승 구조라면 롱이 편해집니다. 뉴스와 차트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가 초보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구간입니다. 이제 숏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에서 힘을 발휘하며 하락 흐름이 뚜렷할수록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구조가 보이면 하락 에너지가 살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등 기대만으로 롱을 잡으면 파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는 하락 신호로 자주 해석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식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 감소도 단서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더 빨리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재료는 공포 심리를 키워 가격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재가 터질 때 차트가 이미 하락 구조라면 숏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뉴스만 보고 뛰지 말고 차트가 같은 방향인지 함께 맞춰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조지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는 초보자도 기준을 세우기 좋은 도구들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자주 씁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MACD는 추세 변화에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감으로 찍기보다 지표가 바뀌는 흐름을 근거로 삼으면 실수가.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폭을 보여주는 데 유용합니다. 밴드가 벌어질 때와 좁아질 때의 리듬을 읽으면 급등 급락 구간에서 함정에 덜 빠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함께 있을 때가 유리합니다.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힘을 받을 때가 유리하며 둘 다 근거가 겹칠수록 확률이 좋아집니다. 단타는 방향보다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호가 무너지면 미련 없이 나오는 습관이 계좌를 살리고 신호가 이어지면 욕심이 아니라 계획으로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비트의 차단 흐름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접속이 막히기 전에 자산을 옮길 루트를 확보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고정 댓글에 정리해둔 5개 거래소 비교표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 수수료, 이벤트까지 한 번에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은 빠를수록 선택이 넓습니다. 오늘 내용은 롱과 숏의 기준을 뼈대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차트 흐름과 이동평균선 신호,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까지 한 세트로 연결해 보시면 매매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고정 댓글에는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도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단단한 실전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